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에듀트렌드 학습설계팀입니다. 오늘 저희 학습설계팀에서 알아볼 내용은 학점은행제 플래너 선택, 교육원 선택 이게 아니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플래너들이 설명 안 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플래너 전화 보고 상담 받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구매하실 때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해보시죠. 그런데 검색을 하고 나면 오히려 더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바로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본질을 꼭 아셔야, 학점은행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고 나중에 헤매지 않을 것이고, 또 플래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교육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학점은행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국가기관인데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헌법으로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두 가지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그리고 독학학위제인데요. 주의해야 될 점은 제도라는 것, 제도이기 때문에 무형이라는 것. 좀 안 와닿는 개념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냥 무형이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제도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가 독학학위제보다 일반적인 대학 형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학점은행제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무형의 대학 제도입니다. 왜 자꾸 제가 무형이라는 걸 강조하냐면 수업을 듣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어요. 이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텐데, 흔히 이야기하는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전산원 이런 곳들이 바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입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대표적으로 전공별 가이드라인을 정해.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 전공이 있단 말이죠. 대학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전공이 경영학입니다. 경영도 2년제와 4년제가 있는데 4년제를 졸업하기 위해선 전공 60학점을 들어야 되고 교양 30학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전공 과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겠죠? 이 경영학 전공 과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경영학개론, 경제학개론, 재무관리 이런 과목들에 대한 기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양 과목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모든 가이드라인을 정해두는 곳이 바로 학점은행제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교육기관에서 과목을 개설해야 되는데 그 과목에 대한 인가를 내주는 곳이 바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는 게 학점은행제는 대학 제도입니다. 왜 강조하냐면 대학교예요. 나라에서 법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우선적으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학점을 취득해야 돼요. 학위가 필요한 걸 수도 있는데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런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업기사 기사 같은 국가기술 자격증, 국가공인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응시 자격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해결하는데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편입을 위해서 많이 학점은행제를 정말 많이 이용해요. 왜냐하면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사 혹은 학사 졸업자여야 되는데 학점은행 제도를 활용해서 좀 빠르게 학위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합니다. 다음으로 대학원 진학입니다. 역시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학위이기 때문에 4년제 학위를 취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원 진학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아껴뒀던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평생교육원이란 무엇일까요? 학점은행제에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듣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 과목 개설을 해야 되는 건데 이름이 다양해요.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전산원, 미래지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지만 다 똑같은 곳입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크게 나눠보면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느냐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별로 개설된 전공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이 있는 곳인지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교육원 중에서도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곳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단점이 무엇이냐? 개설된 전공이 많지가 않아요. 오프라인보다 좀 한정적입니다. 장점은 무엇이 있느냐? 당연히 오프라인보다 등록금이 저렴하겠고, 모든 수업이 수업 듣는 거, 시험 보는 거, 레포트 작성 이런 것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원마다 조금 다른데요. 1대1 학습 설계사가 학사 관리를 해주는 곳이 있고 아닌 곳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학습 설계사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요.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원격 교육원들도 종류가 A라는 곳이 있고 B라는 곳이 있으면 이 A에 개설된 전공, B에 개설된 전공 같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교육기관이 선정되시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아서 학습 설계를 정확하게 받으셔야겠죠. 그렇다는 가정하에 개강 일정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원격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저와 같은 전문 학습 설계사가 여러분들 학사 관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학점은행제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기관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플래너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바로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을 실행해 주시고 상단에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에듀트렌드 검색해 주시면 아래처럼 에듀트렌드 플러스 친구 아이디가 뜹니다. 우측에 친구 추가를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